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군인, 그쵸? 군인 중에서도 직업 군인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익히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군인을 실제적으로 원하는 친구들도 아마 꽤 상당수 있을 거고, 그리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실제 생활은 어떤지 뭐 이게 등등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인 안정화된 직업이다. 이거는 아주 고대 시대부터,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직업이고 현재까지 있었던 직업이고 아마 앞으로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들이 다 우리가 지금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존재하는 이상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이란 직업이 더욱더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화된 직업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나믹한 직업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장소도 그렇고, 그렇죠?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도, 그쵸?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환경도 주로 이제 밖에서 근무를 많이 하죠. 그죠? 훈련도 나가고 뭐 다양한 훈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서만 일하는 것보다는 좀 현장에 나와서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다이나믹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 군인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거고요. 세 번째는 진입 장벽이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1960년대 한 80년대 정도까지는 군인이 되게 인기가 많고 점수도 높았어요. 그냥 무슨 사관학교, 그렇죠? 육군 사관학교, 공군 해군 사관학교 점수가 서울대급의 그런 정도로 되게 높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최근 들어서도 이 진입 장벽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직업 군인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틈새 전략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 직장 잡기, 직업 구하기도 힘들고 직업을 잡더라도 오래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을 선택해서 틈새 전략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군인이란 뭔가 봤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조직 체계에서 소속되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인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평시에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도 서고, 그쵸? 그 다음에 일상적인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군인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요걸 먼저 가져왔어요. 자, 군인이 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나? 요 군인은 직업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가는 한 1년 반, 2년 동안의 그런 잠깐 갔다 오는 거 말고 내가 직업으로 삼는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장점은 뭐냐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당연하죠. 왜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 뭐냐면 군인들은 계급별로 정년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뭐 소위 중위까지는 그냥 올라가고요. 대위 아니면 그 다음에 소령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중령 뭐 있죠. 그러니까 각 계급별로 계급 정년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소령이 50살이라면은 50살이 되기 전에 중령으로 진급을 해야지만 전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살이 됐는데도 중령으로 진급 못하고 소령으로 계속 있으면 군인을 더 이상 못하고 제대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음.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계급별 정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기 때문에 이런 정년 보장의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체 생활을 하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들끼리 군이니까 군대니까 단체 생활을 하고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험천만한 무기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운용하기 때문에 규율이 엄청 심해요. 그렇죠? 그 계급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체 생활이나 이 규율에 맞게 생활하는 게 성격상 맞는 사람은 이 군인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생활비가 되게 적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관사,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관사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관사를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은 관사 가면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월세 같은 거죠. 원룸이나 뭐 투룸이든 월세 같은 거 적어야 30만 원에서 50만 원 막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관사 들어가면 한 3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비용으로 관사, 그다음에 식비, 식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주로 군대 내에서 먹기 때문에 학교로 찾으면 급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병사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 요 군인들도 장교이나 부사관들, 군인들도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식비 그것도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 피복비.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치면 군복이 있잖아요. 군복. 이 군복도 개인 돈으로 돈을 내서 사는 게 아니라 1년에 얼마씩 군복을 살 수 있는 피복비가 지원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군복, 그러니까 군복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는 근무복이라고 합니다. 근무복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옷, 그러니까 의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다 공짜 혹은 저렴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거의 안 듭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 직업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맡은 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수 직업이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자부심이 국방수호의 자부심.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단체 생활 규율에 맞는 사람은 이 군인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금이에요. 연금이 최고입니다. 최고. 자, 우리 연금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보시면 공무원 연금, 그 전에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 연금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들고 있지만 여기서 군인은 이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군인 연금이라고 해서 따로 연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연금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은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은 65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을 하더라도. 근데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자마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런 점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군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한테 주는 일종의 플러스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가장 크죠. 격오지 근무. 격오지라는 거는 뭐 산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방이나 주로 이제 많은 수의 군인들이 강원도나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에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대부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대라는 공간은 폐쇄된 공간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단과 교류를 할 수 없고 이런 시골이나 산속에서 그 군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폐쇄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이 있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활할 수도 있고 조금은 불합리하게 생활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단체 생활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엄격한 규율이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은 전혀 군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되게 자유롭고 뭔가 좀 더 좀 넓은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남의 터치를 받지 않고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위에랑 비슷한 건데 다른 직업군과의 소통이 부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전방에 군인들만 이렇게 모여서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부재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딱 봤을 때 장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보고 나는 장점이 더 끌린다 하시는 분은 군인이 맞고요. 아니야, 장점보다 단점이 나는 너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분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인은 선택할지 말지가 되게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연봉을 보면은 연봉은 이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인 공무원 연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급이 있고요. 하사부터 시작해서 쭉 소장까지 여기 소장은 이제 별 2개, 준장은 별 하나. 보시면 여기 하사에서 준위까지, 그쵸? 여기까지는 부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위에서 소장, 여기 또 대장까지 있어요. 별 4개까지. 하여튼 여기까지는 장교라고 보시면 되고, 장교로 지원해서 합격하면은 소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요. 부사관을 지원해서 합격하면 하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호봉. 그래서 제일 처음 하사 들어가면 요 정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요. 이렇게. 또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하사에서 이제 중사로 만약에 진급을 하면은 요로 넘어가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또 진급하면 상사부터 가서 이렇게 진급해요. 그래서 이제 호봉은 연수 1년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연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계급은 하사에서 중사까지 1, 2년 되면 이게 진급하거든요. 이게 진급하면 진급에 따르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월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한다 쳤을 때, 그죠? 10년 정도 근무한다 쳤을 때 보통 한 상사, 원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300만 원대, 400만 원대 되겠고, 우리 장교들도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대위 소령 중령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한 요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중장은 별 3개 비고 해놨네요. 대장은 별 4개 제일 높죠. 그래서 이렇게 월급 나와 있고요. 되게 높죠. 그쵸? 별이니까. 그 다음에 사관생도는 육사, 공사, 해사. 사관생도한테도 이렇게 월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후보생들, 사관 후보생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사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이거는 뭐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어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로 해서 고등학교 여기를 들어가면 국가 지원을 다 하고요. 졸업을 하자마자 공군 부사관으로 바로 인간이 됩니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요 진중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월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병사. 그냥 우리 이제 남자들은 꼭 가게 되는 병사 있죠? 병사 가면 2등병부터 쭉 병장까지 이렇게 되고요. 요 돈은 아마 내년에 더 오를 거죠. 병장이 한 200만 원 정도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더 오를 거고요. 하여튼 요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본봉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급식 지원하는, 그쵸? 음식 지원하는 급식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위험 수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함께 있으면 가족 수당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수당들이 붙기 때문에 이 수당이 붙으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인이 되는 방법인데요. 병사는 이거는 누구나 만 18세, 그쵸?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몇 년이죠? 1년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요 정도, 그쵸? 근무하고 바로 전역을 하는 거고요. 그쵸? 2등병, 1병, 그 다음에 상병, 병장. 자, 요런 순서로 가서 전역하는 거. 이거는 남자들이면 누구나 하는 거. 요거는 직업군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부사관과 장교이죠. 자, 부사관은 하사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사부터 시작해서 중사, 상사, 원사, 혹은 준위까지 가는 거고요. 장교는 소위부터 시작해서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소령부터 시작해서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준장부터 시작해서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면은 부사관과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부사관은
부사관은 이렇게 단계로 가고요. 기술 위주의 전문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관들은 다 뭐가 있어요?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특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통신 분야에 대한 특기, 예를 들면 뭐 건축, 건설 분야에 대한 특기, 뭐 또 뭐가 있겠죠? 아니면 뭐 대포, 포에 대한 특기 등등등등등. 각 군내에서 필요한 특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전문 군인, 그러니까 전문 기술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장교랑 병사들 사이를 연결하는 군의 허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할 수 있고요. 부사관 시험을 봐서 필기, 면접, 체력 검정을 통과하면 부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해별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부사관들을 되게 뽑아요. 뽑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아까 장교랑 부사관이랑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계급은 부사관이 장교보다 낮아요. 낮습니다. 낮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단점이지만 부사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장점, 기술, 자기만의 기술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전문성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급이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그 뭐예요? 정년보장인데 계급별로 정년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사관들은 계급별로 존재를 하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진급을 한 3단계만 진급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 부사관들은 정년에 맞게 다 진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년까지 특별하게 사고치지 않는 한 정년까지 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좋은 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장교들은 막 승진 계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부사관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교를 볼게요. 장교는 보시면 소위부터 해서 쭉 가서 대장까지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이 장교의 역할은 각 군별 지휘관이에요. 실제적으로 소위는 소대를 맡는 지휘관, 중위는 중대를 맡는 지휘관, 중이나 대위는, 그 다음에 소령이나 중령은 대대를 맡는 지휘관이라고 해서 소대라는 거는 하나의 소대,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해서 15명 정도 사이에 학교로 치면 담임이라고 생각하는 담임교사예요. 담임교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대는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그거에 담임교사.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인원이 커져요. 그 커지는 거에 대한 지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훈련을 계획하고 또한 실행하고 평가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지휘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남들하고 앞서가지고 뭔가 병사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교가 어울리죠. 그러면 이 지휘관은 병사들도 지휘하고요. 플러스 부사관들도 같이 지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교의 가장 큰 메리트죠. 그렇죠? 지휘관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가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관학교를 가는 방법. 그러니까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지원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죠, 지원. 대학에 지원할 때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이런 데 사관학교를 지원을 해요. 이 사관학교에 가면은 필기시험 먼저 보고요. 그죠?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면접 보고 당연히 체력검정 통과 이렇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이게 장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예요. 요 사관학교를 가는 게 승진이나 계급 승진도 가장 빠른 엘리트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ROTC인데 ROTC는 뭐냐면은 일반 대학에 가요. 일반 대학을 가서 2학년 때 군대 갈 장교가 될 사관생도를 뽑습니다. 이 뽑아서 합격이 되면 3, 4학년 때 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받고 바로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이게 ROTC.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군사관. 학군사관은 뭐냐면 일반 대학을 가요. 대학 때는 쭉 그냥 다녀요. 근데 이제 4학년 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받아요. 장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장교를 임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차이는 ROTC는 2학년 때부터 해서 3, 4학년이 훈련을 받죠. 그래서 대학교 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막 옷도 막 제복을 입고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면은 이 ROTC 사람들은 대학의 2학년, 2년을 이렇게 군복을 입고 좀 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뭐합니까? 지원을 해줘요. 국가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피복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학군사관은 대학 생활은 잘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원 하나도 없이 그냥 졸업하고 나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한다는 점,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사관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사관학교긴 한데 3이 앞에 붙었죠. 이건 뭐냐면은 대학 2학년 때, 그렇죠? 대학 2학년 때 아예 이 사관학교로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편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를 옮겨서 사관학교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훈련을 받아서 잠교로 인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이나 공군, 해군 사관학교 갈 정도의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갔다가 근데 난 너무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2학년 정도에 3사관학교 지원을 해서 이 사관학교로 아예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장교가 되는 거예요. 사관학교 종류긴 한데 급이 조금 다른 사관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메리트를 볼게요. 메리트를 보면은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졌어요. 요거 포인트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사관학교 앞서 말씀드렸던 육군, 공군, 해군 이거는 장교 혹은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가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가장 똑똑한 친구, 흔히 말하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사관학교인데 예전에는 사관학교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급이었는데 현재는 인서울대학 갈 정도의 성적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되게 낮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부사관 시험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사관학교 말고 장교 말고 부사관이 되려고 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사관 시험도 예전에는 경쟁률이 꽤 높았으나 지금은 경쟁률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원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지원만 하면 합격을 한다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러냐면은 중간 포기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든 다른 장교 사관학교든 부사관 시험이든 합격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정 직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는 군인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산과 들에서 특정 규율을 따지면서 이렇게 딱 억압돼서 생활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군인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든 군인은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 군 문화나 시설들이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른들이나 뭐 선배들이 말하는 야 군대 가면 뭐 아무 시설도 막 다 떨어져 있고 화장실도 되게 푸세식이고 군 문화도 막 군기가 너무 안 좋아서 별로야 군대 가지마 라고 하는 선배들과 다르게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 군 문화나 시설 등이 대단히 많이 개선됐어요.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도농간 로테이션 원활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아주 완전히 꼴짝이 시골에 근무를 하면은 거기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도시 근방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한 사람은 다시 도시 근방으로 올 수 있게 또 해주는 그런 정책 또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로 잘리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쵸?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다 라는 거 그게 좋죠. 그 다음에 군인만의 독립적인 영역 다른 영역이 침범 불가하다. 그러니까 특수한 직군이에요. 특수한 직군이라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문직인 거예요. 전문직. 그래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군인이 되면은 다른 직업이 침범할 수 없이 본인만의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인이라는 거는 앞서 봤지만 전통적으로 과거로부터 강세였어요.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리고 나라와 가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군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규칙을 맞춰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다른 면이 다 좋기 때문에 군대에 지원하는 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